안녕하세요. 강동구에서 열매부동산 운영하는 강동열매 김소장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는 그 환산보증금 범위, 그리고 임차인의 영업권 10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해당하는 조건, 그리고 임대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증액하지 못하도록 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 그리고 영업 종료 시에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경우를 다 포함해서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열매. 네, 상가임대차 보호법 및 상가임대차 관련 주요 내용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총 7개 챕터이고요. 환산보증금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그리고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용, 임대료 인상 제한선, 권리금 회수, 기회보호 관련 내용, 그리고 이런 권리금 회수를 할 때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금액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월세에 곱하기 100일 한 금액에 보증금을 더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세 500 상가를 임대차 중이라고 하면 월세인 500만원 곱하기 100, 즉 5억 원에 보증금 1억을 더한 6억 원이 환산보증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산보증금 기준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 기준으로 기존에는 6억 1천만 원 이하였는데 현재는 증액이 되어서 9억 원까지 보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이나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서울시를 제외하고 6억 9천만 원까지 보증이 되고요. 그리고 광역시, 제주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 4천까지고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억에 500짜리 임대차 중이라고 하시면 서울과 부산,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이제 보증금 한도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지역은 이제 초과가 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 밖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민들은 그 금액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현실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엔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 요청을 했을 때 발생을 하는 것이고, 최초 계약 시점부터 최대 10년을 보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2018년도 10월 16일 이후 최초 계약건이나 혹은 갱신된 계약건에 한해서 10년이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국법에 따라서 5년을 주장하고 하게 됩니다. 2018년도 10월 16일 이후에 계약이 되었거나 갱신된 건에 대해서만 해당이 있다라는 점이 핵심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 측에서는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가 8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되어 있는데요.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여기 3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 1억에 500이라 그러면 1,500만 원을 임대차 기간 2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2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속되지 않더라도 3달 이상의 연체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특수한 경우라서 예외적인 경우인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략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에 거절할 수 있고, 또 보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면 계약갱신 요구를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서 임차를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건물의 점유를 임대인이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그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건물인 경우에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일단 아무런 뜻을 밝히지 않았고요. 임대인 역시 갱신을 거부한다거나 임대차 조건을 변경한다거나 하는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존 계약이 2년이었다고 해도 연장되는 기간은 1년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금액 조건 같은 것들은 기존 계약과 같게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환산보증금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민법 639조에 해당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사용하고 있을 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전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근데 기간의 정함은 없이 연장이 됩니다. 아까 환산보증금 범위 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년 연장으로 간주가 되었는데 환산보증금 초과 시에는 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는 점이 차이가 있고요. 계약 당사자 양측은 모두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뜻을 밝힌 후에 임차인은 1개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게 되면 6개월 후에 임대차가 끝나게 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산보증금 범위 내 점포는 건물주가 차임을 증액하려고 하면 최대 5%라는 상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올린 후에 1년 안에 또다시 인상할 수 없다는 점 두 가지가 있고요. 다만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월세 인상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0월 16일 이후 계약건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대 10년에 한해서만 월세 인상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환산보증금 지역 기준을 넘는 곳은 법적으로 정해진 제한 기준은 없습니다. 현실적인 한도가 존재하겠습니다만 법적인 한도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차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점포를 인수할 신규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에게 주선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새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는 과정을 통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권리입니다. 또 5년, 10년 이상의 장기간 임대를 이어온 계약갱신 요구권 없는 임차인 역시 기간과 상관이 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8가지 사유 중에 해당하면 보호조항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나 이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경우나 이런 경우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 4가지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10조 사항 내용입니다. 그 4가지를 보면 임차인이 주소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를 한다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에게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것에 비추어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등입니다. 이런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임차인이 그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한 주요 내용을 총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